네, 안녕하세요. 저 UIT 개발실 프론트엔드 개발팀의 김우민입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요, 뭐 개발하고는 관련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좀 개발자들한테 좀 따분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사람이랑 하는 일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앵커, 안 내린 국가, 이걸 통해서 인간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앵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사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을 하나 얘기해 볼 게 있는데요. 펄킹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석 판매를 되게 잘해갖고 엄청난 부자가 된 그런 살바도르 아사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스위스 시계와 일본 진주를 교환하는 사업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되게 부흥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프랑스인 그 클로드 브루이에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프랑스령 이제 폴리네시아라는 산호섬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흑진주 채취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차 대전 그때 당시쯤이라서 그때는 이 흑진주가 보석이 아니었거든요. 평범한 그냥 뭐 길에 뭐 이렇게 굴러다니는 뭐 그런 것들 같은 건데,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싼 값에 갔다가 사람들한테 팔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 거죠. 뭐 사서 뭐해. 이렇게 해서 외면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려서 되게 고급의 흑진주들을 채취를 한 다음에 이거를 새로운 전략으로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고급화를 한 거예요. 걔를 되게 비싼 보석으로 포장을 해서 광고도 되게 고급스럽게 광고를 때리고, 당시에 해리 윈스턴이라고 되게 그 보석의 거물 같은 레전드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그 물건을 보내죠. 그 사람이 자기의 미국에 있는 자기 보석상 가장 앞에다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매겨서 걔를 진열을 한 거예요. 되게 싼 값의 그런 헐값의 물건이었는데 진열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그걸 사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좀 막 유명 연예인들, 뭐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흑진주를 막 하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성공을 거뒀죠. 근데 이게 좀 웃기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되게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을 매기고서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 알아야 될 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각인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동물이 결정적 시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대상을 통해서 뭔가를 학습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박물학자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새끼 거위가 태어났는데 그 거위가 자기를 조금 맞대요. 자기 엄마를 본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서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이제 엄마처럼. 그걸 보고서 이 각인 현상이라는 거를 발견했는데, 이게 사람한테도 그대로 통용이 된대요. 사람에게도 이게 통용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행동경제학에서는 앵커라고 부르거든요. 앵커가 뭐냐면 마치 배가 닻을 내린 것처럼 어떤 사물에 대해서 처음 받은 인상이나 판단이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그 다음에 뭔가 판단을 하는데도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걸 현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앵커가 어떻게 작용을 했냐, 그 흑진주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처음에 이제 비싼 가격 고급화 정책을 통해서 부유층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명씩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그걸 보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최초의 구매를. 전혀 몰랐던 물건인데 아, 이거 보석이구나 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흑진주는 세계 최고의 보석으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보석이 된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말 영향이 있는가, 앵커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앵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30초간 소음을 들려주고서 일정 금액을 줘요. 당신이 소음 들었으니까 이만큼 돈을 줄게요. 그리고 또 얼마를 주면 다음에 또 들으실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런 실험을 했어요. A조, B조로 나눠서. 이 소음을 가격으로 측정하는 그런 것들 거의 없잖아요. 소음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최초의 가격 결정이 되는 거죠.
제가 생전 처음 당해보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3000Hz짜리 그 비명 소리랑 같대요. 이게 그 고음을 A 집단, B 집단으로 나눠서 들려주는데 A 집단에서는 10센트를 줬고요, B 집단에서는 90센트를 줬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얼마를 주면 다음에 또 들으실래요?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A 집단은 평균적으로 33센트를 얘기했고 B 집단은 73센트를 얘기했대요. 똑같은 고음인데 서로 다른 거예요. B 집단이 좀 더 높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앵커가 작용했다는 걸 보는 거죠. 처음에 10센트 했던 집단은 33센트를 얘기했고 B 집단은 90센트니까 좀 더 높게 그 가격을 매긴 거예요. 소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했는데 풀 스펙트럼 노이즈라는 거는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 그 TV 수신 안 될 때 나오는 삐 소리 그 정도의 소음인데요. AB 집단에 똑같이 50센트를 줬어요. 이번에 똑같이 50센트를 주고서 여기서 얘기하는 AB 집단은 아까 먼저 본 실험의 AB 집단하고 같은 집단이거든요. 거기에 50센트를 딱 줬는데 A 집단이 역시나 더 적은 금액을 요구했어요. 둘이 같은 금액을 줬는데도 더 적은 금액을 A 집단이 요구하게 된 이유는 이거죠. 이전에 했던 실험에 그 자기가 제시받았던 금액이 이게 두 번째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렇게 작용을 한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세 번째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고음과 저음을 오가는 소리, 각각의 뭐 소리들은 다 달랐지만 그 앵커가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A 집단에 이번에 더 많이 줬어요. 90센트. B 집단에는 10센트 줬지만 A 집단 역시 더 적은 금액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최초의 가격 결정이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박히면 그게 이후의 판단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요.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자기양대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자기양대 현상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전에 했던 행동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이게 습관화가 돼요. 습관이 돼서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습관이 되면 무섭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앵커라고 이게 앵커를 내렸다고 해서 꼭 변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바뀔 수도 있어요. 스타벅스하고 던킨도넛 얘기가 나오는데 커피가 예전에는 되게 그런 비싼 그런 음료가 아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랬대요. 저는 안 마셔서 잘 모르겠는데 던킨도넛이 되게 싼 값에 커피를 팔고 이랬었는데 스타벅스가 등장하면서 커피가 되게 비싼 음료가 된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스타벅스에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최초에 커피를 뭐 그 정도의 가격으로 커피는 이 정도의 물품이다라고 앵커를 내려서 커피를 마시다가 던킨도넛이 나타나서 뭔가 차별화 정책들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앵커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얘네가 뭐 분위기를 바꾸고 커피숍을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고 거기서 뭔가 또 다른 것들을 더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앵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커피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일 수 있다. 그 정도 값어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국내에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들 있는데 예전에 통큰 치킨 나왔을 때 그 모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가 나와갖고 자기는 되게 억울하다. 자기들은 그 치킨을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되게 몇 년 넘게 그거를 되게 노력을 해왔는데 통큰 치킨이 나옴으로써 완전 싸구려 음식이 돼버렸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치킨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내린 그 앵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음식이라는 거를 바꾸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뭐 이게 실패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뀔 수는 있지만 되게 쉽진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 내가 내 하는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의 첫 결정이나 판단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인간은 되게 비이성적인 존재라서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뭐 행동을 한다고 해서 첫 판단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는데
반성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반성하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이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잘못된 그런 관습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예전에 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